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세포보다 약간 복잡한 단계로 공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사한 세포가 모인 구조입니다. 기본 조직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상피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피 조직은 몸의 표면과 다양한 구조의 속면을 덮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모양과 층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총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째, 납작한 세포인 편평세포, 두 번째, 정육면체 모양인 입방세포, 그리고 세 번째, 직육면체 모양인 원주세포, 마지막으로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양의 세포인 이행세포로 분류합니다. 또한 층에 따라서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세포가 한 층으로 되어 있는 단층 상피, 그 다음에 세포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중층 상피가 있습니다. 이제 세포의 모양과 층에 따라 상피 세포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단층 편평 상피가 있습니다. 이 상피는 매우 얇고 불규칙한 모양을 하는 한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세포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물질의 이동이 쉬워서 운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소가 혈액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단층 편평 상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층 편평 상피로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됩니다. 이 조직은 보호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 표면과 점막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층 원주 상피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의 층으로 된 직사각형의 상피로 위나 창자 등의 면을 덮습니다. 단층 원주 상피 세포의 기능은 흡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거짓 중층
상피가 있으며 이것은 사실 핵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 층처럼 보이나 사실은 한 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짓 중층 상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능은 보호 작용을 하며 허파 속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관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층 이행 상피로 압력에 반응하여 늘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예를 들면 방광을 들 수 있습니다. 기능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기관이 압력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단층 입방 상피로 분비 기능을 합니다. 그 예로는 땀샘, 외분비샘, 침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합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조직은 몸 전체에서 가장 풍부하고 넓게 분포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7가지를 들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성긴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 성긴 결합 조직은 결합 조직 중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예로는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근막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 조직이 있으며 지방 조직은 세포 속에 지질이 들어있어 열을 발생시키고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결합 조직 중 하나인 치밀, 섬유,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힘줄, 인대 등으로 분포되며 치밀하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뼈가 있습니다. 뼈는 가장 잘 알려진 결합 조직입니다.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연골이 있고요. 연골은 단단한 겔 정도의 굵기를 가진 것으로 유연하게 지지작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혈액이 있습니다. 혈액은 액체이기 때문에 결합 조직 중에서 가장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송과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조혈 조직이 있습니다. 조혈 조직은 혈액을 생성하는 기능과 함께 생성하는 골수 등이 있고요. 또한 몸에 방어작용을 하는 림프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근육 조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조직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 그 다음에 심장을 이루고 있는 심장근, 내장을 이루고 있는 내장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으며 가로무늬근, 같은 말로 횡문근 근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 맘대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맘대로근, 같은 말로 수위근이라고 합니다. 심장근은 의지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근이라 불리며 희미하게 가로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무늬의 이름을 사이 원반이라고 합니다. 이 제대로근은 같은 말로 불수의 근이라고도 합니다. 내장근은 무늬가 없으므로 민무늬 근이라고도 하며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므로 제대로근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로 불수의근입니다. 민무늬근은 혈관, 창자 혹은 속빈, 장기에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조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조직은 신경세포와 아교세포로 구성됩니다. 특히 이 신경세포는 한 개의 세포체와 한 개의 축삭, 그리고 여러 개의 가지돌기 혹은 수상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자극은 가지돌기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수상돌기를 통하여 자극을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상에 따른 조직의 치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재생은 새로운 조직이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상피 조직과 결합 조직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 아래에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켈로이드라고 합니다. 근육 중에서 심장근과 민문이근은 재생 능력이 떨어지며 신경조직은 재생 능력이 매우 느리며 특히 뇌척수 신경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직에 대해서 배웠고요. 조직의 4가지인 상피조직, 또한 결합조직, 근조직, 신경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